녹화되는 게 저에게 왜 혼자 사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네, 저도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건 아니지만 결혼이란 건 저에게 너무 큰 욕심이라 생각이 되어서 포기하고 살게 된 거지 뭐 제 의지로 혼자 된 건 아니에요. 솔직히 돈도 없고 가족도 없고 내세울 것도 하나 없는데 결혼이라니 욕심이죠. 지금 이제 와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. 한다고 하면은 그냥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동거하고 그냥 사는 거죠 뭐. 인생 뭐 있나요? 이제와 결혼식까지 하고 살 필요가. 좋은 사람 있으면 그냥 동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요즘 많이 하지 않나? 어차피 동거나 결혼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자고 나 혼자도 많이 생각을 해요.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을 해요. 약해지지 말자고. 혼자 살다 보면 자꾸 약해져요. 저는 원래 혼자 산 지도 오래됐고 예전부터 혼자 살았고 혼자 있던 날이 많았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. 좋아하고 즐기기도 하고 외롭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야 되지 않나? 이런 생각은 들어요. 너무 사람들이랑 안 어울려서 지내니까 그래도 좀 사람들이랑 어울려 지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누구랑 살아도 앞으로 누굴 만날지 모르겠지만 누가 옆에 있어도 대등한 관계가 되려면 그만큼 나한테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쭈구리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. 이건 경험담이에요. 오늘 한 번도 하지 않은 지난 연애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. 저는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. 근데 한 번 연애를 하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하거든요. 그래서 만나본 사람이 적어요.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적죠? 근데 지금 한 번 연애하고 5년, 10년씩 사귀면 많이 못 만나요. 예전에 남자는 무조건 많이 만나보라고 했었는데 제 성격상 그렇게 짧게 만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. 제가 연애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강요, 간섭, 집착,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인데 따지면 그건 또 사랑이 아니더라고요. 뭐가 사랑일까? 어떤 게 진짜 사랑일까? 이런 거를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라고 생각했어요. 사랑은 이해다. 저는 처음에 만나서 설레고 두근거리고 막 보고 싶고 이런 거 막 도파민 때문이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찐 사랑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 다 경험했던 거고 지금은 아시잖아요. 그리고 그만큼 막 열정이 생기고 막 보고 싶고 지금도 막 그럴까요? 누굴 만난다고?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또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, 보고 싶다 말하지 않는다,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다, 뭘 해주지 않는다, 예전엔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안 해준다,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. 어릴 때.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.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런 것들이 다 사랑인 줄 알았지. 그렇게 하는 게. 근데 그거 나중에 제가 경험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.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사랑이 없어도 가능한 거. 사랑이 없었다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더라고요. 이제 연애를 오래 하면서 서로 얼마만큼 이해해 줄 수 있고 얼마만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지.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입맛대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게 왜 나는 네가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.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사람은 원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어요.
제가 생각하기에는. 그럼 왜 아까는 이해라고 얘기를 했냐? 이 말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해 안 가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저 사람이랑 나는 다르니까. 그렇게 생각을 해야 더 아껴줄 수 있고, 그렇게 해야 더 존중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, 상대방을. 그리고 존중을 해주면 존중도 받게 되더라고요. 정상적인 사람이라면. 사람들이 흔히 자기를 우습게 본다고 화를 내요.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서도 봤었거든요. 근데 화를 낸다고 해서 자기 가치가 올라간다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.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니까 내가 화를 내.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까요? 글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. 저 사람이 나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는,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소중함을 몰라서 내가 서운하잖아.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인 거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왜 내 소중함을 몰라주냐고 그거 가지고 화내고 싸워봤자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. 그런다고 알아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거는 헤어져 보면 알아요. 그 사람이 정말 잘했는지,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헤어져 보면 그때 알아요. 연애하면서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니까 이렇게 해주지, 뭐 나니까 이렇게 사랑해주지, 나니까 이거 이해해주지,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. 솔직히 그거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꿀 수 없고, 또 하나 분명한 건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. 그건 팩트인 것 같아.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고 상대방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고, 이거 욕심이죠. 근데 여기서 양보를 해야 돼요. 타협할 건 타협하고,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, 이해할 건 이해하고,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연애하면서 정말 참을 만큼 참는 성격이거든요.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고,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된다. 그러면 그냥 헤어지자 그래요. 그래서 대부분 미련이 없어요. 근데 헤어질 때까지 상대방은 잘 모르더라고요. 내가 진짜 헤어지자고 하는 게 진심인지 잘 모르더라고요. 첫 연애를 했을 때 제가 갑질을 하는 줄 몰랐어요. 근데 남자를 되게 우습게 알고 우습게 대한 적이 있었거든요. 남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게 되게 당연한 줄 알고 당연한 듯 대하고,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남자가 변한 것 같은 거예요. 마음도 변했고 사랑이 식은 것 같고, 막 그거 가지고 왜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해주냐고 따지고 계속 더 해달라 이렇게 하다가 안 돼. 그러면 헤어지자 그러고. 제가 그랬거든요. 나에게 잘해준다고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던 거예요. 나한테 잘해주니까. 그러니까 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저의 첫 연애는 진짜 많은 걸 알게 해줬죠. 너무 후회가 되고 그 남자애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. 그 남자한테 내가 뭐라고, 같은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갑질을 하고.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게 내가 갑질을 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. 내가 뭐 대단하다고. 그래서 되게 상처 준 게 미안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안 게, 누구도 사람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 마음을 그렇게 고마워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. 그때. 그 뒤로는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게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, 나한테 뭔가 해준다는 거, 나한테 뭔가 마음을 써준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, 무심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서 부작용이 좀 생겼어요. 그러니까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남자 복이 없는 건지, 편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더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수위가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.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게 감당이 안 될 때 다 내려놓고 헤어지자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럴 때 제가 듣는 소리가 너 바람 났냐 이런 소리예요. 그래서 지금은 혼자 가볍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버는 게 시원찮아도, 그러니까 남자에게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, 그리고 누굴 만나게 된다면 좀 자유롭게 만나고 싶고,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한다면 잘 보내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고,
또 하나는 내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. 지금보다. 혼자서도 거뜬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요즘엔 나이 들면서 많이 흔들리는 것도 있거든요.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. 이러다가 막 소통을 까먹을 것 같고, 그거 아세요?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요 말이 늘지가 않아요.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대화할 때 말주변도 많아지고, 사람을 만나야 대화 스킬도 느는 거니까. 저처럼 이렇게 혼자 지내면 요즘은 어떻게 대화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죠. 대화도 배우는 거니까.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약간 걱정은 돼요. 괜찮다고 혼자만 지낸다고 다는 아닌 것 같고, 밖에 나가서 사람들은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상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좀 나가라고. 아무튼 그 혼자 계시는 분들 다들 굉장히 열심히 사시고 재밌게 사시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룰루랄라 지내시더라고요. 내가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. 혼자 있어도 굳건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주저주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이상 혜진이의 연애 이야기 끝입니다. 이게 연애 이야기가 맞나? 그런 거 있잖아요. 연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연애를 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왠지 그 사람 험담을 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그런 험담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, 그냥 내가 연애를 해봤더니 아, 연애는 이렇더라 라는 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. 아무튼 주절주절 길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바이바이.